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아나운서 황희서입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소 힘든 9월을 보내왔지만 과거 10월 달에는 그래도 대부분 시장이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한 달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뉴욕 증시의 반등세에 힘입어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0K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와 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라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떨리네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무래도 일단 9월달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달은 원래 보통 약세장으로 좀 많이 이어졌죠. 근데 비트코인 보시면은 9월달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렸지만 흐름 자체는 다른 뭐 주식에 비해 좀 그래서 상승 마감, 한 달로 봤을 때는 상승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10월달 비트코인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평균 한 20% 정도, 최근 한 올해까지 포함해서 한 4년 정도로 봤을 때 평균 한 20%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마 강세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 그래도 조금 상승을 했지만 10월달에는 더 좋은 모습을 나와 주면서 여러분들 좀 기대하셔도 되는 시장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시장 자체 흐름은 좋았습니다.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10월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현재 2,820만 원 선을 좀 횡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나스닥이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상승이 딱 나온과 동시에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주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나스닥에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에 비해서는 아직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스닥도 보면 이제 저항을 딱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비트코인 현재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직까지 이제 주봉상 저점을 잘 지지해주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아직은 홀딩하시고 좀 관망하신 포지션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나스닥에 비해서는 상승세에 올라와주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정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위험성을 조금 덜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험성 지표 선정이나 모니터링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루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셨을 텐데 그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위험성 지표를 선정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일정 시간 내에 유의 종목을 좀 지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지원 종료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어떤 가이드라인에 만약에 넘어서거나 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은행이 지난 4년간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수수료가 무려 6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이 벌어들이는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거래소와의 복수 은행 제휴를 허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수님? 일단은
그 내용 자체가 일단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죠. 한 가지에만 좀 집중을 하고 다른 거를 못 보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금융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블록체인 산업을 뭐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거를 단지 투기 자산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뭐 결제든 이런 부분이든 좀 암호화폐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걸 너무 투기 자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발전을 다른 나라에 좀 뒤처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전 없이 비트코인으로 와인을 구매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크립토 천국인 스위스의 추크시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와인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비트코인을 입출금할 수 있는 자동화 기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위스에선 이미 암호화폐가 전반적인 삶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비트코인이 좀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한스님? 상용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용 자체를 투기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 자체도 투기적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스위스 같은 경우도 사실 루나가 지금 이런 투기라는 인식을 많이 못 받게 하는 사건들이었는데 스위스 자체에서는 그렇게 루나 사태를 크게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뭐 우리와 전혀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는 블록체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인을 통해서 와인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혹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구매한다라고 했는데 그 시에서는 뭐 자동차든 뭐 호텔이든 카페든 식당이든 모두 이런 식으로 좀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국내로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식 개선부터가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위스에서 금과 은화를 기반으로 토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 SKBA는 최근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으로부터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조치 의견서란 건전성 검증을 마친 프로젝트에 대해 당국에서 더 이상 규제하지 않겠다는 보증 수표로 통하는데요. 이처럼 스위스에서는 가상자산이 여러모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살펴봤는데요. 항상 시장에 어떠한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 투자의 현 주소와 미래는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사실 많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가시적으로 공포지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포지수가 최근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수님, 이 부분 더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사실 공포지수를 사실 암호화폐 자체는 최근에 좀 많이 좀 나빠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은 제가 9월 달에 그래도 약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다. 근데 그에 맞게 이제 공포 지수 자체도 그냥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좀 멈춰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에 이제 상반되게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공포 지수가 좀 다시 치솟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위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일단 2020년 3월 달 코로나 이후 급락했던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이게 이제 27.2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변동성 지수는 이 코스피 2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이제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좀 측정한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급락할 때 반대로 급등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걸 공포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치인 27.68 정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모습이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수는 이제 상승과 하락이 빠르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그 시기까지 얼마
얼마 남지 않은 모습, 그리고 이 공포 지수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이제 시장의 심리 자체가 얼어붙게 된다. 다시 이제 급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이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이죠.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투매도를 좀 고려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버텨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옆에서 또 팔기 시작하고 또 뭐 어디서 팔기 시작하면은 또 그거에 휩쓸려서 또 사람들이 또 심리가 좀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세가 좀 더불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암호화폐는 좀 멈춰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돌아가고 7일 동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뭐 증시 같은 경우는 그 5일 뭐 그다음에 딱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고 그다음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9시에 딱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매도세를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매도를 하고, 그게 이어지는 추세, 그렇게 차트도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좀 공포지수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높아짐에 따라 투매도가 나오면은 이 악순환이 이어지고, 그다음 이 악순환이 이어지면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 계속 좀 그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코스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여러모로 다 같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렇게 공포지수가 높아질수록 우리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공포 지배 시장이 이어지면 투매도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텐데요. 이 악순환이 조금이나마 금방 끝났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래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이 비트코인 혼자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드님. 우리 비트코인을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크게 변동성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뭐 전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는 상황이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안 나오고, 이번 주말, 저번 주말 계속 재미없는 움직임을 여러분들께 보여왔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주말 동안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쉬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기에도 그래도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 2,700만 원 선을 계속 이제 잘 버티고 있고, 빠지다 반등 주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이제 단타로 이제 들어가시기에는 정말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주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런 거래량을 좀 나오면서 쭉 상승이 딱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이제 상황보다도 이제 아직 계속 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과 지지해주시면서 살짝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를 지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봤을 때 나스닥이 계속 떨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 왜 비트코인이 잘 버티고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의 좀 바닥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이제 머지가 끝나고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이 끊임없이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이렇게 단기 상승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리플도 이제 소송이 끝나냐 마느냐 이렇게 좀 좋은 식으로 리플 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방향성 때문에 지금 시장을 끌고 올라왔지만,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짝 내려가고 있는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보면은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방을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이제 숏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하고 가겠다라고 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국의 지금 파운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은 예시가 또 될 수가 있어갖고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향해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영국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간다라는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의 가치가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 파운드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여기서 또 돈을 찍어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분석을 해갖고 나름 분석을 해갖고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좀 숏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 이런 베팅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세력이든 뭐 기관이든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로 쉽게 돈을 버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경제학적인 이제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양적 완화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파운드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경제적인 이런 상황을 모두 지금 부러뜨리고 좀 이대로 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 지금 그 뭐 세계 뭐 내노라한 투자자들 뭐 전문가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예측을 해봐라 그러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렵고 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잘 버티고 계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뭐 글로벌 뭐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지금 파운드가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영국이 지금 다시 한번 태도를 바꿨죠. 새로운 총리나 이런 이제 경제부 장관이 지금 현재 양적 완화로 가는 듯하나 지금 너무나 반발이 심하고 이렇게 간들 영국의 GDP나 이런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영국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바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잘 버텨주고 있어요.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 너무나 큰 우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큰 변동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주는 것은 개미들의 숏 물량 때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간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장이니까요. 이렇게 잘 버텨주는 비트코인 시장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처럼 저희 암호화폐 시장도 사실 편하게 맘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미리미리 혹시 모를 시장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금융위기 속 대응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수님? 일단 달러를 예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달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400원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좀 1,400원대 넘었죠. 이제는 1,440원대에서 3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전망적으로 하는 건 1,500원까지 좀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단 강달러가 이제 킹달러가 됨으로써 그게 이제 뭐 앞에 말씀드린 금융위기까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선 이제 금융시장이 좀 많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15조 원 정도를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내놓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임시 방편일 뿐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게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품으로써 뭐 은행권이나 그다음에 금융권 여기에 이제 돈을 보탬으로써 너희들이 뭐 가용할 수 있는 뭐 자금을 늘리겠다. 그 자금을 통해서 뭐 달러를 조달을 하든 어떻게든 좀 활용을 해서 이 달러를 이 킹달러의 내용을 좀 낮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너무 단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자체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금리 인상 계속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걸 따라감에 따라서 이 킹달러를 좀 낮추고 원화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뚫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달러의 쏠림으로 이제 뭐 펀더멘탈 그다음에 뭐 이 시장의 흐름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어차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계속 몇 차례 더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은 뭐 빅스텝까지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이 차이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달러의 원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외환 보유가 한 지금 4,3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뭐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이나 뭐 중국 등 아시아 통화 중에서는 절하폭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 폭도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제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늘면 늘수록 이 GDP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이 GDP에 영향을 준다라는 뜻은 그만큼 우리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금융위기 대응 체계에 맞게는 현재 마땅히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원화의 가치를 되살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이 환율의 하방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상방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상승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게 현실적이고, 그래서 미래 대응 여력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이 계속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함에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다 선반영이 됐고 지금 충분히 저점이다. 그래서 섣불리 제가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천천히 보시면서 투자를 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기 속에서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15조를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원화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라고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강달러 현상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또 비트코인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저희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가드님? 앞서 이제 한수 전문가님께서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상황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좀 거시적인 상태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될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빅쇼트라는 이제 우리 영화죠.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호경기에 이제 심취한 금융회사들이 만들어낸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과대 이제 버블이 터지는 그런 사건이 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사나 이런 신용사들이 이제 신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을 계속 일으켜갖고 이렇게 사태가 일어난 건데, 그때 당시로 이제 보면 이제 옆집 개 이름으로 또 이렇게 대출이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렇게 한쪽에서 이제 막 대출 일으켜서 해도 그 채무를 불이행하는 순간 여러분 이런 금융 위기가 터지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특정 집단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신용을 담보로 유동성을 먼저 생산을 해내요. 이런 유동성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체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막 부채 같은 것들의 폭탄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파산하고 이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건 누구냐? 정부냐? 아니죠. 우리 개인들이 그거 다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국가 전체 이득으로 봤을 때 이제 좋은 결정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보고 그런 것들은 우리 개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여러분들 이용을 해서 이제 이익을 잔뜩 취직한 사람들 용서를 받고, 또 몇 년 감옥에 갔다 오고 그렇게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 개인들만 피해 보는 걸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개선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나서 바로 잠적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의 힘을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취지도 보이고, 현재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코인과 좀 엮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우리 미국 연준이 될 수 있겠고, 어떻게 의회 각종 이제 금융기관일 텐데,
이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제 시장이 이제 발전되어 오면서 이제 뭐 은행권, 주식권과 마찬가지죠. 50년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 발전되어 오면서 그들은 여러분들 고인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그렇게 좀 지시만 내리고 뭐 기존에 이런 안 좋거나 이런 것들 바꿔갈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뭐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고인물들이 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기존에 있던 그 방식만 끌어가려고 하고 자기네들만 이제 이득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제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은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이거를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좀 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로 좀 예상해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초 이제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강달러로 이제 간다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가시게 되면은 투자를 하는데 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자, 우리가 언젠간 이 달러의 이 형태가 뒤집힐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막 달러의 가격이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제 언젠가 이 달러의 가격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판이 점점점 투자하기에 좀 쉬워진다, 형태가 보이는 시간이 좀 올 거라고 좀 예상 답안이 좀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뭐 유럽은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겁니다. 갈 거고 이제 미국도 하반기는 이제 뭐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세계 증시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 뭐 11월에 있을 금리 인상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금리 인하에만 여러분들 포커스를 두고 비트코인 투자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결과와 실제로 맞는 그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길 좀 바라고, 지금 시장이 크게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냐면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나스닥을 고점 대비 이제 하락한 걸 봤을 때는 마이너스 35% 정도로 보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거의 마이너스 70%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 자체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큰 조정을 맞았다. 그리고 이 조정을 맞았지만 그래도 거시 상태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여러분들 마이닝 채굴자들을 보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지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를 좀 이제 보자는 거죠. 이런 내재적 가치가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좀 보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 단연코 이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올라올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시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안 나고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마이너스인 종목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로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투자 그런 이제 법칙이라는 걸 좀 만드시고 좀 이제 타투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경제적 부로 가기 위해서 조금은 또 이제 가깝게 좀 갈 만한 것들이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사실 미국과 달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파워를 갖고 있는 건 소수 집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수 집단에는 미 연준, 의회,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행적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미래 시장까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여러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과 포인트까지 한수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좀 이제 이 시장에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좀 신경 써야 될 지표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 가드님이 말씀해주신 11월의 금리 인상 발표 지표가 11월? 아닐까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요? 네. 이번 주 연준 관계자들이 네. 발언이 예. 네,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닐까요? 예, 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좀 중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저희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연준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가 일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동 시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용 시장 관련된 이 지표들이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보면서 연준이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좀 체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나오면 금리 인상이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포인트를 낮출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금리 높이는 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내용인데 또 너무 낮게 나오면 연준이 시장이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고 또 낮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을 낮추니까 또 사람들의 부담감이 낮아질 수 있고 뭐 어떻게 약간 계륵 같은 느낌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표 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아무래도 그날 이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암호화폐의 큰 변동성 때문에 쉽게 접근하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사실 큰 내적 가치를 함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드님?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여러분들 이런 상승장 사이클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 믿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인데 이 상승장에 대한 그 충분한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마이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열한 경쟁 구도에 있다 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2,100만 개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데 자, 향후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이제 생존 여부를 봤을 때 단연코 이 비트코인이 없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찐 바닥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이제 근 3개월 동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다라고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몰라요. 확실히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주식 시장을 봤을 때는 경제 흐름상 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뭐 금리가 오르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이런 국제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하락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조금은 디커플링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치라는 건 여러분들 인정을 받았을 때 이미 가격은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치가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가 인정받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가격 상승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제 말이 좀 어려웠나요? 아니었나? 하여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의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드 전문가님께서 쌍바닥과 쌍고점에 대해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드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2부 진행할 코인가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은 말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연코 이제 거시적인 걸 보고 그다음에 미시적인 걸 들어가서 이제 코인 이제 사기 전에 이제 하셔야 될 좀 차트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바닥이란 말이 참 좋죠. 바닥.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뭘 사든 싸게 산다라는 게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바닥을 여러분들 이제 찍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또 저항선이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저항선에 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 두 번이나 이 같은 부위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 아닌가를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낫고 뭐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 이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이런 라인들을 지켜주면 지켜줄수록 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방을 지켜준다,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힌트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 바닥 첫 번째 바닥이 높은 경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거를 쌍바닥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W자가 나오지 않아도 이 어느 순간에 있어서의 이 지지 같은 걸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W자가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 여기 보면 정확히 똑같은 W자를 만들어주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바닥이 좀 올려주려는 모습. 자,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상승장으로 이제 가게 될 확률이 그나마 좀 높은 게 이 패턴이 여러분들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좀 확대를 해보면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제 큰 이 틀을 보고자 이 큰 틀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서 지지가 쌍바닥 이상의 이 더블 패턴을 여기서 보여줬어요. 자, 이 더블 패턴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다? 그래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게 완벽히 100% 적중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들을 필요도 없죠. 이거 하나만 알고 있고 투자해서 수익 내시면 되는데 자, 이 패턴이 항상 이제 적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러 번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그나마 이제 앞으로 올라가려는 이런 에너지와 지켜주려는 이 지지선의 에너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보면 살짝 내려와 있죠. 이렇게 이게 내려와 있어서 이런 W가 아래로 생기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가기에는 좋았던 이제 패턴이었다. 이거를 이미 이제 판단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 패턴 하나로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패턴이 나오면서 저점인데 이런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한번 베팅을 해볼 만 한다는 거죠. 한번 매매를 진행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여기도 내려왔고 다시 W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W라는 이제 이 알파벳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패턴이 내려오던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우리 쌍바닥 패턴이다. 바닥이 무려 두 번이나 나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이더리움 차트고 이거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쌍바닥이 이렇게 나와줬죠. 자, 이렇게 쌍바닥이 나와줬지만 자, 우리가 뒤에 봤을 때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네.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지지선이라는 부분을 몇 번을 지켜줬다? 세 번을 지켜줬습니다. 자, 세 번을 지켜준 이 지지선이 강할까요? 아니면 두 번을 지켜줬던 지지선이 더 강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저점을 찍어줬던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게 정확히 일자로 그었을 때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쯤 오면은 올려주는 차트더라. 이쯤 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원이다 하면은 10,000원 정도 오면은 올려줬던 그런 코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좀 저점에 있잖아요. 모든 코인들이 지금 하도 내려와서 고점 대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70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현재 대부분 이런 차트일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여기를 봤을 때 이제 이 W가 나오고 나서 올라왔던 모습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타를 치던 이제 스윙을 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로 가져가던 이 패턴을 잘 보시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런 상태는 여러분들이 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쌍바닥 패턴이라고 해서 좀 여기서 또 V가 나왔지만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 얘기가 다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내려와도 지켜주는 부위가 여기다. 아, 그러면 진짜 쌍바닥이 나왔는데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지켜주네. 그럼 아까 바로 나왔던 이 쓰리바닥 패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정확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내려왔다 이 저점 찍어주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 라인은 지켜주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지지선을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지선. 코인 차트를 틀고 이제 일봉을 해서 쭉 뒤로 넘기다 보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다 그냥 그 일자를 찍어요. 그럼 이걸 쭉 연결을 했을 때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한번?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게 잘 그어졌나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저항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찾는 거, 저항선을 찾는 거 이렇게 잘 기억을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 바닥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이 부분을 뚫었을 때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봤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못 넘기는 거예요. 자, 이런 고점을 못 넘기는 상태인데 하나, 둘, 셋에 이걸 뚫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면 이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 제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찝어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제가 정확히 맞춰가지고 이 패턴에 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냥 캡처해갖고 이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잘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 업비트를 켜셔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트라이앵글 패턴을 이제 내려온 패턴이 많은데 크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저점 이런 바닥 부분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 근데 여기를 뚫었네. 그럼 입상바닥 또 쓰리바닥 패턴을 봤을 때 뚫었을 때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이 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배워 가시면 거시적인 관점을 넘어서 미시적인 관점을 들어가서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갔을 때 응용을 해볼게요. 응용. 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아담과 뭐 이브 이런 패턴인데 이게 뭐 이대로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쌍바닥으로 엮어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자체 패턴이 있는데라고 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도 보면은 바닥을 찍어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닥이 더 낮을 수가 있다. 그죠? 이 바닥이 더 깊을, 첫 번째 바닥이 더 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좀 잘 보라 얘기 드렸는데 제가 여기 아담과 이브 패턴이긴 하지만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W로 나오고 있잖아요. W 나오고 여기가 이제 나온과 동시에 이 라인을 뚫을 때 여러분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완벽히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뭐 이런 패턴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은 이런 뭐 컵앤핸드 패턴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패턴도 모두가 그냥 다 쌍바닥으로 엮어버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다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은 비슷하죠. 여기도 살짝 내려가 있으나 이걸 사진을 이제 이걸 그어본다면 그냥 W잖아요. W. 이 W를 기억하시고 이 W 라인이 위에 있던 이 저항대 라인을 뚫을 때 매수를 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 배우시면 거기에 국한하지 마세요. 이 패턴 하나 가지고만 매매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패턴과 엮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몰랐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패턴, 이 아담과 이브란 패턴을 모르더라도 이 쌍바닥에 이 패턴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지지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라인을 여러 번 그어보시고 하셔야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 참 싫어하죠. 이제 비트코인 정확히 우리가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패턴입니다. 우리가 고점을 두 번을 찍어주고 한 번,
두 번을 찍어주고 밑으로 쭉 내려왔던 이런 이제 패턴인데 뭐 매도 포인트가 여기라고는 하지만 이론상 여기라 하지만 여기서 팔아야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팔아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결과적인 걸 얘기하면 뭐 어떡하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데 파는 게 아니라 여기다 팔아야 됩니다. 이게 이론상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라왔을 때 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자 여기도 세 가지가 있어요. 똑같기 때문에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점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게 비트코인 이제 패턴인 것 같아요. 이게 중간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갔을 때 매도를 이 넥라인을 이제 넘어서서 위 저항 라인을 맞을 때 우리가 한 번 맞았네. 근데 두 번째 맞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 매도를 고려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인을 여러분들 알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다. 그런데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봉 말고 뭐 단기적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막혔네. 근데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여기서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럼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 그렇게 되면 이게 내려와서 여기를 뭐 뚫고 내려가기 직전에 매도하라는 게 이제 이론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이 어디였나를 잘 보시면 돼요. 고점이 어디였는가? 우리 고점이 어디였는가 잘 보면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자, 이론상 따지면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론상 따지면 뭐 이런 데서 매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오기 직전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점을 갔을 때 못 뚫었어. 그럼 두 번째 이 패턴이 나오죠. 여기가 고점 찍고 고점보다 낮은 패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정확히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거 제가 지금 뭐 그냥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데서는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할 때 쌍 고점이 무조건 나오겠구나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런 라인에 한번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찍 정리를 하세요. 일찍.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시장에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빨리 수익 내는 이제 버릇을 못 들인다면 절대로 이런 한번 제대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하까지 내려가는 여러분들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쌍고점이라는 게 무조건 이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갔으면 이런 저항을 보고 내려왔다. 근데 저항을 못 넘기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 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갔을 때 좀 확대한 건데 여기서 이게 이 패턴이 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직전 직전 고점을 못 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 왔으면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뭐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른 코인을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런 거에 이제 목매다는 절대로 그런 행동 하시 마시고 항상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린 거는 쌍고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조금은 일찍 매도해도 된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비트코인 월봉이에요. 월봉. 마지막인데 이게 비트코인의 월봉이란 말이에요. 월봉.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는 좋았겠죠. 여기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18년도 고점 이제 찍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거를 다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매매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데서 다 복구했어요. 다 복구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쌍고점으로 봤을 때는 좀 멀어 보이고 더 갈 게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쌍고점인 거 이제 좀 이 패턴을 적용을 시켜 본다면 이렇게 왔다가 내려왔잖아요. 다시 올라오면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는 매도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말은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분명 또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거에 대한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다음 이런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정도 보이면 웬만하면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현금을 들고 다시 한번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진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올라가는 자산이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자산이 없듯이 지금 뭐 죽을 듯이 내려가고 뭐 지금 지지받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 분명 다시 올 이 상승장을 여러분들 대비하셔서 이 언제 좀 일찍 매도하는 좀 습관을 좀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후 1시 30분에
히든 코인을 지금 드릴지 안 드릴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이제 영의치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패턴이나 이런 것들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혹여나 이제 코인의 이제 단기 움직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방송에 오셔서 좀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해 보시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매일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의 가격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